밤이 새도록 열고 해도 좌편향된 판사와 검사들의 이상한 판결을 해도 날과 시간이 모자란 지경입니다. 이 모든 게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질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5.18 특별법이라는 것도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혼란 지경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김영삼은 평등화라는 단어에 심취해서 판검사 임용할 때 국가관과 사상 검증을 해야 하는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오로지 성적 순으로 판사와 검사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일성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대거 사법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작용화 천국이 되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법을 파괴시켰습니다. 일사부질이라는 원칙을 저버리는 바람에 내란 음모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에는 복면을 하고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탱크를 몰고 장갑차를 몰고 어깨에 총을 메고 진압하기 위해 들어온 우리 경찰과 군인들을 무자비하게 쏴 죽인 민주화 세력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민주화 세력이 있단 말입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여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의 해결망측한 짓을 그대로 남김없이 다 까발려 유네스코에 그 진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나라 역사도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본 보고 역사 왜곡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홍원 전 총리는 5.18 폭동 세력들의 공갈과 협박에 굴복하여 항복선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작용화된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폭동 세력들의 호해지 배포와 감수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강주의 판결은 물론이거니와 조전영 전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의원 신분으로 정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정교조에게 하루 벌금 3천만 원씩 정교조에게 배상하라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또 비전양 장기수 이 인물을 만나기 위해 미리 북한 사람이 김일성 생가를 방문하고 김일성의 시신을 참배했는데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황당한 표현을 사용하며 일부 무죄 선고의 판결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판결입니까? 또 서울시
간첩 공무원이었던 유성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과가 없고 애국심이 엿보인다며 간첩 행위를 찾을 수가 없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이런 또 황당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얼마 후 잊지도 않은 국정원 댓글을 만들어내어서 나라를 지키는 국정원 원장 원세훈 원장을 구속시키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열고 해도 좌편향된 판사와 검사들의 이상한 판결을 해도 날과 시간이 모자란 지경입니다. 이 모든 게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질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5.18 특별법이라는 것도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혼란 지경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김영삼은 평등하라는 단어에 심취해서 판검사 임명할 때 국가관과 사상 검증을 해야 하는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오로지 성적 순으로 판사와 검사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일성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대거 사법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작용화 천국이 되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법을 파괴시켰습니다. 일사부절이라는 원칙을 저버리는 바람에 내란 음모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에는 복면을 하고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탱크를 몰고 장갑차를 몰고 어깨에 총을 메고 진압하기 위해 들어온 우리 경찰과 군인들을 무자비하게 쏴 죽인 민주화 세력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민주화 세력이 있단 말입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여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의 해결망측한 짓을 그대로 남김없이 다 까발려 유네스코에 그 진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나라 역사도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본 보고 역사 왜곡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에게는 사기꾼 김태업이라는 어인이 있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는 우리 애국 구국 세력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주시는 지만은 박사님이라는 어인이 계십니다. 또 한 분 박은순, 박주신 병력비리 의혹에 대해 의학적으로 진실을 분명히 해주시는 양승호 박사님이라는 의인이 계십니다. 또 작용화된 방송 언론에서는 지금까지 침묵만 지키고 있지만 손상윤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뉴스타운이라는 용기 있는
인터넷 언론이 있습니다. 이 세 분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취임 초기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비상식을 상식으로 돌리는 정치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5.18 폭동의 역사와 제주 4.3 사건의 폭동 사건처럼 이거보다 더한 비정상, 비상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미 임기를 반이나 거쳐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는 바쁜 시간입니다. 하루속히 시간이 더 지체하기 전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비상식을 상식으로 돌리는 정치를 해주십사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황교안 총리님께서 두 분께서 함께 손을 잡고 통진당을 해산시키셨습니다. 통진당을 해산시키신 그 마음으로 구겨진 5.18 폭동과 잘못된 제주 4.3 폭동을 바른 역사로 펼쳐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 바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애국, 구국, 어르신 여러분들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명호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그따위 소리 하려면 우리는 이명박한테 쏘갔어요. 너누이 말하잖아요. 이명박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보수 애국 진영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매일 데모할 때,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세를 다니다가 그래도 표는 아까우니까 와가지고는 무대에 올라오지도 않고 밑에서 파이프 손 흔들고 가만히 걸 갖다가 위에서 그 주최자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아, 저거 좌파를 갖다가 좌익들을 자극해가지고 표를 잃지 않도록, 그 표를 위해서 그렇다고. 웃기는 소리가, 단상에도 못 올라오는 그놈 인간입니까? 그래. 그걸 믿고 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 그 자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니, 김대중을 갖다가 국장 치러주니까, 그때는 말 못하고 있던 분들이 한 달쯤 뒤니까 전부 민심이 폭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전국 순회 주요도시, 광역시를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대구에서는 그냥 낡은 시민회관 무대가 무너질까 싶어서, 거기 다 청중들 내려다 보내고 이랬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시군구로 간다고 공포해놓고는 뭘 지약을 먹는지 뭘 먹었는지 그냥 싹 들어가가지고 이제 방학이라고 2달 동안 쉬었습니다. 그땐 이명박을 탄핵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명박을 그때 탄핵했더라면 우리가 이 꼴을 안다면, 김대중을 갖다가 국민력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탄핵을 했더라면 이 꼴이 안 나는 겁니다. 가짜 지도자다. 여러분, 신문가에 속지 마십시오. 신문을 욕할 때는 안 되고, 그러니까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가지고 서바이벌 하는 거, 그거 옛날에 기업인 이영수 회장이, 제이슨 이영순 회장이 제일 처음에 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아이디를 싹 빌려가지고 그래. 안보파이 계속하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냉철해야 됩니다.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오늘 전라북도 군산에서 사제 폭발물과 화염병 속에서 유세를 강행했으나 전주에서는 폭력행위로 예정했던 유세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제 폭발물까지 터진 폭력 현장은 마치 야전장을 방불케 할 만큼 격렬하고 무질서했습니다. 정치부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오늘 오전 전라북도 군산시 구 군산교대 흥남 캠퍼스에서 경호원과 기자 등이 중경상을 입는 불상사 속에 치러진 유세를 통해 지역감정의 타파와 국민 대화합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태우 후보의 유세가 진행되는 동안 청중들 속에서는 반대 시위가 벌어져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됐으며 노 후보가 연설을 끝내고 유세장을 떠나는 순간 무게차 행리를 향해 종류를 알 수 없는 소형 사제 폭발물과 사과탄 벽돌 등이 날아들었습니다.
유세장을 빠져나오는 무게차 행리를 향해 이처럼 순식간에 벽돌과 강목, 사제 폭발물 등이 빗발치듯 날아들자 무게차에 타고 있던 10여 명의 경호원들은 투명 플라스틱 방패로 노후부를 감싼 채 속도를 높여 군중 속에 빠져나갔습니다. 벽돌 등을 던지던 일부 청중들은 무게차 뒤를 따라 달려가면서 김대중을 연호하거나 돌을 계속 던졌으며 유세장 주변에 배치되어 있던 진압복 차림의 정병들이 이들을 차단하고 최루탄을 쏘아 저지했습니다. 이 같은 소란으로 노 후보의 경호원 2명이 돌멩이와 벽돌 조각에 다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으며 5명은 경상을 입었고 무게차를 호위하던 청년자원 봉사단원 3명이 머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노 후보의 무게차를 앞서가던 취재 차량에 벽돌 조각 등이 날아들어 서울신문 박상문 사진기자와 외신기자 1명이 부상했으며 코리아 헤럴드의 윤국한 정치부 기자는 사제 폭발물의 왼쪽 다리 부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사가 발생한 현장 주변에는 여러 발의 사제 폭발물이 터지는 폭음과 최루가스에 뒤덮여 군중들은 이를 피해 달아나느라 혼란이 일어났으며 청중들 속에서 길이 30cm가량의 흉기를 소지한 청년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후보는 이 같은 부상사 속에 치러진 군산 유세에 이어 오늘 오후 전주에 도착해 전주 신여갑 광장에서 오후 2시 반부터 유세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연단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대회를 방해하는 바람에 유세장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과 일부 청중들의 이 같은 폭력 행사로 유세가 열리기 전에 진행되고 있던 연예 프로가 중단됐으며 광장에 모여있던 수만 명의 청중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학생들을 통해 폭력 행사 자제를 호소했으나 학생들의 폭력이 계속되자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해 시위 저지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그러나 여각 광장 큰 길에서 경찰과 대항해 김대중을 연호하며 돌과 화염병을 계속 던지면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으며 이 같은 소란 속에 전주 출신 임방은 의원과 조남조 의원, 이래순 원내총무가 차례로 나서서 학생들의 자제를 호소하고 이 같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태우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 모여하십시오. 시위 군중들은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자 유세장 입구에 세워져 있던 공명선거 광고탑과 피켓 유인물 등을 모아 곳곳에서 불을 질렀으며 전주 역전 파출소를 습격해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또한 이들 시위 군중들은 도로변에 설치된 확성기를 떼어내 파괴하며 3시간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인 뒤 노 후보가 묵고 있던 전주 쿠아 호텔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시내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석진입니다.